자, 지금 하는 건 6장의 그 몰리큘러 오비탈. 그래서 몰리큘러 오비탈에 대해서 그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학적인 접근을 하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다 표현하겠다는 건 아니고 나와 있는 이제 정보 혹은 이제 보통 이제 그림으로 많이 표기가 되죠. 그래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우선 어디를 보시냐면 저번 시간에는 이제 수소 분자에 대해서 주로 했고 그 다음에 질소 분자에 대한 얘기 하다가 이제 커트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 얘기를 좀 해볼게요. 132페이지 그림 10 봅니다. 자, 누구에 대한 거냐면 N2 질소 기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에너지 축이고 위쪽으로 이제 에너지 축이라고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자, 이쪽은 뭐냐면 바로 질소 원자의 AO 원자 오비탈. 이쪽도 질소 원자의 AO. 왜 양쪽에 쓰냐면 질소 원자 두 개가 분자를 이루니까. 그리고 이제 중간이 두 질소 원자로부터 만드는 N2 해서 MO 즈 AO 즈 AO 즈 S는 그 복수. 그래서 원자기도 함수, 분자기도 함수가 이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게 다 뭐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이거 다 추적할 수 없어요. 지금 수준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림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했었죠. 이때 저번 시간에 이제 그 강조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ES, 요 ES 바로 질소 원자 ES 오비탈하고 ES 오비탈 사이에 시그마 본딩하고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했죠. 이거는 누구를 통한 설명으로 대신했었냐면 수소 분자. H도 수소 분자에서 만들어지는 방식으로 똑같이 이게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시겠죠? 그건 똑같고. 그 다음에 이 질소 분자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것. 바로 저번 시간에 이제 말미했던 설명이 바로 요 놈하고 요 놈의 관계인데 자, 시그마 오비탈이 어떻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어요. 질소의 EPZ 오비탈로도 시그마 오비탈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EPZ 오비탈로 시그마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나는 영역의 그 오비탈 사인이 같으면 본딩, 그다음에 다르면 엔타이 본딩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그마 결합이 ES 오비탈을 통해서도 만들어질 수 있지만 EPZ 오비탈을 통해서도 시그마와 시그마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저번 시간에 했었던 가장 그 중요한 얘기였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해볼 거냐? 바로 요거 아시겠죠? 저거 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내용 6번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다음 해볼 얘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파이 결합에 대한 얘기예요.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요거 이제 뭐냐면 바로 우선 EPXA와 EPXB 사이의 파이 본딩 형성.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AB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질소 원자가 두 개니까 하나를 A라 하고 하나는 B라고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A 질소 원자 EPX 오비탈하고 B 그 질소 원자 EPX 오비탈. 그 둘 사이에 뭐가 만들어질 수 있냐면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선 첫 번째 1. 엔타이 본딩. 자, 그럼 이 엔타이 본딩. 그래서 이 엔타이 본딩을 표현하려고 자, 이렇게 도도도도도도도. 자, 여기가 지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상적 지축을 놓고 요렇게 실제로는 되게 가까운데 필기 때문에 약간 떨어뜨려 그릴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A 원자 있고 여기 이제 B 원자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축에 수직하게 이렇게 수직하게 X축을 가정해보자 이런 얘기죠. XY 지축은 서로 수직하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지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뭐 굳이 Y축은 어디 있느냐고 Y축은 뭐 이렇게 있으면 되겠죠. Y축은 이런 식으로 앞으로 나와 있다고 보면 될 거예요. 자, 이때 이거와 관련해서 두 번째 본딩.
본딩은 결합성이라고 하는 건데 이 본딩은 여기서 뭐 요렇게 그래서 똑같은 걸 좀 두 개 그린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이 p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x축으로 뻗어 있으니까 주어져 있는 요 오비탈이 바로 이 p x 오비탈일 거라는 거지. 그러면 p 오비탈의 특징은 어떻게 돼요? 한쪽 로브의 함수값 사인이 플러스 한쪽이 플러스 이면 반대쪽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아시겠죠? 그래서 위쪽과 아래쪽에 함수값의 부호가 다른 거예요. 지금은 위쪽을 플러스라고 썼지만 정해져 있진 않아요. 위쪽을 마이너스라고 하면 반대를 플러스라고 쓰면 돼. 서로 다르게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른 녀석들을 오버랩 시킬 때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경우의 수가 나타날 것이냐? 여기 있는 비원자에 대해서도 위아래의 함수값 사인이 다르면 되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한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피제트 오비탈끼리 서로 오버랩을 할 때 경우의 수는 요런 경우의 수하고 요런 경우의 수 두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죠. 다른 경우의 수는 없죠. 뭐 왜냐면 방향성이 EPX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뭐 더 이상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만나죠. 그럼 이 플러스 함수값 받고 마이너스 함수값이 만나서 함수값의 크기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당연히 여기서는 함수값이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상쇄 간섭이 나타날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만나죠. 마이너스끼리 만나는 것도 보강이라고 했죠. 왜냐면 마이너스끼리 더해지면 크기가 커지니까. 그래서 얘도 같은 부호끼리 만난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때 최종적으로 여기서 어떤 결과가 지축에서 나타나느냐? 자, 원래 왁구를 이제 그대로 그려볼게요. 원래 왁구를 뭐 그대로 뭐 이렇게. 자, 여기에서 자 서로 상쇄 간섭이 벌어지면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중간 영역에서 함수값 일부가 소실이 돼요. 핵 사이 영역에서 함수값 일부가 소실이 돼요. 함수가 사라져 버리죠. 여기서도 어떻게 되냐면 함수값 일부가 소실이 돼서 사라져요. 함수값 일부가 소실이 돼서 사라지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자기도 함수에 있었던 만큼의 함수값보다 더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가 나타납니까? 노드가 생기죠. 자,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부호끼리 만나기 때문에 함수의 경향성이 이런 식으로 짜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짜잔 요렇게 변해버립니다. 자, 노드라고 하는 건 함수의 함수값이 사라진 0이 되는 영역을 노드라고 하죠. 그럼 오비탈이라고 하는 함수의 함수값이 0이 돼버리니까 전자를 발견될 확률로 0으로 계산이 될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핵과 핵 사이에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원래 원자 상태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난다고요. 그러면 원자 상태보다 전자를 발견할 확률이 오히려 더 늘어난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둘 사이에 뭔가 끈끈한 상호작용이 생겼다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결합을 이루기 힘든 엔타이 본딩이라 얘기하고 이런 상황을 결합을 이루게 되는 본딩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알겠죠? 자, 이때 여기서 요 핵간축, 요 지축 여기다가 뭘 들이대라고 했죠? 항상? 항상 여기다가 눈을 들이대라고 했죠. 자, 눈을 들이댄 다음에 핵간축을 잡고 돌려요. 핵간축을 잡고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겁니다. 회전시키면 눈에 보이는 요 눈에 관찰되는 이미지가
매 순간 달라지죠. 그리고 360도마다 같아질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지축, 핵간축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위쪽에 파란 함수값이 위에 있고 빨간 함수값이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두고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두고 이 상태에서 이 앞 돌리란 얘기예요. 이렇게 돌리란 얘기. 그러면 이렇게 보고 있다가 돌아가면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기서가 됐건 여기서가 됐건 동일한 이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360도 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건 당연히 알겠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럴 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 얘를 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 시간에는 시그마였죠, 주로. 시그마는 뭐예요? 핵간축을 접고 돌렸을 때 이미지가 같아져야 달라져요, 시그마는. 시그마는 아무리 돌려도 항상 같죠. 그게 시그마라면 파이는 조금이라도 돌리면 달라져요. 그리고 360도마다 같아져요. 그 시그마 파이 말고 델타 결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분 교과 과정에 나올 리는 없지만 그건 어떤 화학 결합이 있을 수 있냐면요. 돌리면 달라지는데 180도마다 같아지는 그 결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델타 결합이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시그마, 파이, 델타는 이런 식으로 아주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함수를 구분하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파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에서 여기다가는 백설표. 자, 백설표 넣어준 이유는 뭐예요? 바로 여기에는 없는 새로운 노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설표를 넣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편의상, 이건 편이에요. 여기다가 x 이렇게 써주기도 해요. 편의상. 아시겠죠? 이 x의 의미는 뭐겠어요? 이게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이 px로부터 만들어진 거다 라는 뜻으로 아래 첨자 x를 써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게라데, 운게라데라는 표현이 있었죠. 기억나요? 게라데, 운게라데? 게라데가 뭐고 운게라데가 뭐예요? 게라데는 원점 대칭, 운게라데는 면 대칭이었죠. 자, 그럼 이때 요거 게라데, 운게라데 얘 누구냐면 얘 경우 게라데가 되겠죠. 왜냐하면 자, 이 핵과 핵 사이를 가상적으로 원점으로 잡는다면 그 원점에서 x, y, g라는 좌표가 있을 거고 마이너스 xyg 좌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요 점하고 요 점을 이렇게 딱 연결하면 여기하고 여기가 완전히 서로 함수값도 같고 부호도 같고 원점 대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다가 뭐가 있을 수 있냐면 대칭면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입체가 있는데 칼로 툭 잘라가지고 딱 펼치면은 어떻게 돼? 양쪽이 데칼코마니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칭면이 있으니까 이 경우는 얘가 운게라데가 되죠. 아시겠죠? 이게 저번 시간에 했던 시그마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시그마는 본딩이 게라데였어요. 그런데 파이는 엔타이 본딩이 게라데예요. 아시겠죠? 이런 또 기하학적인 특징이 있을 수 있다. 됐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오비탈을 표현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파이 본딩과 파이 엔타이 본딩이에요. 당연히 노드가 있는 게 안정해져요, 불안정해져요? 이건 동일한 원리죠. 노드가 생기는 게 무조건 불안정해지고 새롭게 결합성으로 설명되는 게 계산을 통하면 항상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집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요거를 기억해 두세요. 본딩 오비탈의 경우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진다. 얘를 이제 어떻게 설명하기도 하냐면 얘가 만약에 원자 상태라고 하면 전자의 영역이 원래 원자 오비탈 이런 곳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화학 결합을 이루면 전자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원자 오비탈로 설명하지 못했던 영역에도 전자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 밀도가 이 주변의 전자 밀도가 진해지겠어요? 전자 밀도가 옅어지겠어요? 전자가 뭐냐면 원래 영역에만 모여 있을 때보다 그렇지 않은 쪽으로까지 전자가 분산돼 나타나니까 전자 밀도가 옅어지겠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전자 간 청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전자 간 청력이 감소하는 만큼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으로 안정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 전자가 원래 원자 상태에서 있지 않은 영역 쪽에 전자가 존재하게 되면 다른 원자핵하고의 전자가 인력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본딩 오비탈은 더 안정하게, 그리고 노드가 생기는 건 불안하게 이렇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7. 2PYA와 2PYB 사이의, 아까 이거는 파이 x였는데 파이 y 형성. 지금 이게 px 오비탈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가 z축이고 x축이면 y축은 어디 있으면 여기 있는 거겠지. 그러면 y축 여기 있고 이쪽으로 향하고 있는 p 오비탈이 바로 py 오비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바로 파이 x를 g축으로 90도 회전시키면 뭐 파이 y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지금 파이 x를 설명드렸는데 요거는 파이 x 본딩이고 파이 x 엔타이 본딩이죠. 요 모양 그대로 휙 90도로 돌려 그리고 얘도 휙 돌려 그리면 똑같이 뭐가 된다? 파이 y 엔타이 본딩이 된다. 알겠죠? 요거는 뭐 기하학적으로 금세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이 x, 파이 y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자, 어서 쓰시고.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디제너레이션. 이거 옛날에 루이스 구조 그리기, 그 공명 구조 그리기 하면서 내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거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우리말 번역은 축태입니다. 이 말 기억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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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해봐요. 이것도 처음 보는 영어 단어일 테고 이것도 한국말이지만 한국말이 아니죠. 이거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평소에 이런 말을 쓸 때 어떻게 쓸 수 있는, 이렇게 응용해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엄마, 그 오늘 반찬이 어제하고 축태돼 있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평소에 이런 말 쓸 리가 없잖아요. 쓸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얘는 1. 서로 다른 두 오비탈이 서로 다른 잠깐만 한마디만 더, 두 상태의 오비탈이 오비탈이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 쓰는 말이 디제너레이션이에요. 우리말로는 축태. 형용사로는 이렇게 써요. 디제너레이트. 이렇게 형용사로는 이렇게 써요. 형용사는 이렇게 쓰고 명사는 디제너레이션이라고 써요. 이게 이제 사실은 또 양자역학하고 고전역학을 가르는 아주 절대적인 차이 중에 하나인데, 고전역학적으로는요,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가 무조건 달라요. 상태가 다르면 에너지가 무조건 달라요. 즉 눈에 보이는 상황이 다르면요, 에너지적으로 무조건 달라요. 고전역학은. 그런데 양자역학은 눈에 관찰되는 상태가 다르더라도 어떻게 된다? 에너지적으로는 동등할 수 있어요. 이게 그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을 가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어떤 차이점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적용하자면, 무슨 얘기를 하자면 바로 지금의 경우 바로 파이 x, 파이 y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두 개. 자, 파이 x하고 파이 y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시겠죠? 보시다시피 여기에 있는 파이 x를 만든 다음에 90도로 이 뭐냐면 회전축으로 돌려버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을 거라고 분명히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제 그런 상황을 실제로 계산을 해도 그렇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보통 요거로 묶어줘요.
괄호 있죠? 괄호로 보통 묶어줘요. 근데 그 사람마다 묶어주는 사람이 있고 안 묶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안 묶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때로 묶여 있으니까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 x, 파이 y 한 다음에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표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디제너레이션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이것도 옛날에 내가 공명구조하면서 했었는데 요거 이 회전 대칭 조작. 저 말 기억나요? 회전 대칭 조작. 회전 대칭 조작.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파이 x고 파이 y를 어떻게 만든다고 했어요? 얘를 딱 잡고 휙 돌리는 걸 돌리게 되면 얘를 파이 x를 파이 y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얘를 Z축 기준으로 이렇게 돌린 요런 행위를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 회전 대칭 조작은요,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겁니다. 회전 대칭 조작은 얘는 그 대상에 대한 관찰 시점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게 사실은 회전 대칭 조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회전 대칭 조작이라는 게 이거지. 예를 들면 봐봐, 이런 분필 지우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럼 이제 여기 보시도 여기 가로 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가 얘를 회전 대칭 조작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게 회전 대칭 조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얘를 내가 예를 들어 90도로 획 돌렸다. 이런 게 회전 대칭 조작인데 사실 이거는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얘를 가만히 내비두고 내가 이렇게 가도 되는 문제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회전 대칭 조작이에요. 즉 회전 대칭 조작은요, 이 대상의 근본적인 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즉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거 상대성 이론하고도 관계가 있네. 뭐 알겠죠? 그래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관찰되지만 결국 본질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적으로 같아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회전 대칭 조작은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녀석의 본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회전 대칭 조작으로 겹쳐지는 구조 혹은 함수 등은 에너지적으로 동등합니다. 동등합니다. 아시겠죠? 동등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마치 수학의 공리 같은 거여서 증명 안 돼요. 증명 안 되고 물리학자들이 항상 그냥 저렇게 수학자들이 저렇게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겠다. 근데 그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우 자명한 얘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 파이 y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파이 x를 회전 대칭 조작해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은 에너지가 같다. 엔타이 본딩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걸 디제너레이션이라고 한다. 알겠죠? 됐다. 자, 그다음 8, 9. 자,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 자, 전자배치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훈트룰과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 항상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 몇 개까지? 최대 전자 몇 개까지? 2개까지. 그리고 전자가 2개가 채워질 때는 다른 스핀으로. 아시겠죠? 다른 스핀 방향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전자 쌍이 우선이에요? 홀전자가 우선이에요? 되도록이면 홀전자 우선. 아시겠죠? 네, 그런 식으로 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지금의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자, 질소의 최외각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됩니까? s오비탈에 2개, p오비탈에 3개. 그래서 최외각 전자가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B원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총 10개의 전자가 있는데 10개의 전자를 쪼르륵, 지금의 경우는 총 10개의 전자. 그럼 10개를 여기다가 쪼르륵 채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자배치로부터 자, 뭐를 계산할 수도 있다? BO 본딩 아니고 본드 오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결합 차수 대개선이다. 자, 이 결합 차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어요? 어디서 어디를 빼요? 저번 시간에 아주 자세히 설명했었는데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에서 엔타이 본딩 오비탈에 있는 전자를 빼주면 된다고 했었죠? 자, 어쨌건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 주시면 되느냐? 바로 8 빼기 2 해서 3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죠. 보시자잉? 자, 그럼 여기 본딩 오비탈 전자가 8개라고 하는데 이 8은 어디서 온 거냐? 바로 요 2개의 전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6개의 전자. 얘도 본딩이고 얘도 본딩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N타입 본딩에 있는 전자는 몇 개예요? 2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써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도 좋냐면요. 얘 같은 경우는 6 빼기 0 오버 2 이렇게 계산하셔도 돼요. 좀 익숙해지시면. 뭐냐면 어차피 본딩하고 N타입 본딩에 있는 전자 개수를 빼버릴 거니까 본딩, N타입 본딩 전자배치 같은 경우는 그냥 무시해버리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생각하지 않고 본딩에 있는 전자 6개하고 N타입 본딩에 있는 전자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제 6 빼기 0 나누기 2로 표현해도 상관없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이 결합 차수를 따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결합 차수는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누구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느냐? 바로 루이스 구조와 깊은 상관관계가 있어요. 질소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거 잘 보시면 여기 몇 중이야? 3중이지. 그 3중이와 직접적 관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때로는 안 맞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아주 희한하게 안 맞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 안 맞다 하더라도요. 이런 성격은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3이 나오고 정확하게 3중 결합인데 이게 안 맞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안 맞다 하더라도 결합 차수가 크게 계산되면 루이스 구조상에서 더 큰 다중 결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루이스 구조상의 결합력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또 결합 차수입니다. 알겠죠? 됐고. 자, 지금은 상자기성이에요, 반자기성이에요? 지금은 다이아 매그네틱이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하냐면 반자기성이라고 번역하는데 반자기성은 외부 자석하고 인력이 있는 거예요, 청력이 있는 거예요. 반자기성은 외부 자석과 아주 약한 청력이 있는 거라고 했죠. 굉장히 약한 청력. 그래서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의 아주 약한 청력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상황을 다이아 마그네틱이라고 하는데 주로 언제? 홀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홀전자가 없죠. 그래서 지금 홀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반자기성이라고 할 수 있죠. 전자배치상 보시면은 다 전자 쌍쌍쌍쌍쌍이죠. 그래서 N2 분자는 외부 자석에 끌린다 안 끌린다? N2 분자는 외부 자석에 끌리질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여기까지 필기 마무리하시고 자, 10번. 10번은 뭐냐면 이겁니다. 이주기 동종핵. 자, 지금 하는 요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하다. 중요하다. 이주기 동종핵 이원자 분자.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N2
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럼 질소는 주기율표상 몇 주기 원소예요? 2주기 원소죠. 주기율표상 2주기 원소잖아요. 그래서 2주기. 그리고 원자 두 개가 같은 종류예요, 다른 종류예요? 같은 종류죠. 그래서 동종 아시겠죠? 동종. 그리고 원자가 몇 개 있어요? 원자가 두 개. 그래서 2원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긴 거를 한자말로 이렇게 좀 일반화해서 써보자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을 한자말로 이렇게 써본 거예요. 그래서 2주기 동종액 이원자 분자 중. 자, 만들어낼 수 있는 게 3번의 리튬 2, 4번의 베릴륨 2, 5번의 붕소 2, 6번이 탄소 2, 7번의 질소 2. 지금 우리가 예로 들고 있는 건 요놈이죠. N2 요놈인데 만약에 실제로 뭐 리튬 2 분자, 탄소 2 분자 이런 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이렇게 존재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다만 굉장히 고에너지 상태 혹은 우주 공간처럼 아주 물질이 희박한 상태. 물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서로끼로 반응을 해서 옥텟을 만족하지 않는 이런 상태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식의 분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얘는 안정하게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런 것들은 뭐 세상에 안정하게 있지는 않으나 존재한다고 했을 때의 분자기도 함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3번, 4번, 5번, 6번, 7번 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에서는 시그마 파이 x 파이 y 보다 시그마 EPZ가 더 불안정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둘을 비교했을 때 파이 오비탈보다 시그마 오비탈을 약간 불안정하게 그려뒀죠.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내가 얘를 토대로 설명을 하지만 이 3, 4, 5, 6, 7 리튬2, 베릴륨2, 붕소2, 탄소2는 다 이 분자궤도 함수에서 전자 배치를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뭐 이게 탄소다, 뭐 C2다, 뭐 탄소다라고 하면 전자를 어떻게 배치하면 된다? 하나 빼면 된다는 얘기. 이렇게 하나 빼. 무슨 말 알겠어요? 하나 빼주면 여기 하나 빼.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전자 배치를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어디나 상관없어요. 세 개 중에 아무거나 빼면 되니까. 그래서 탄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하라는 얘기인데 나머지 것들도 마찬가지라는 얘기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 것들에서도 요 왁구에서 전자 배치를 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왜 얘가 더 안정하고 얘가 더 불리하냐에 대한 설명은 사실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엄청난 계산 결과로 나온 거라 이 설명이 좀 어려워서 책마다 설명이 다릅니다. 책마다 설명이 다르기 때문에 그나마 가장 많은 화학책에서 들고 있는 설명 방식으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겠습니다. 자, 뭐 때문이냐? 바로 이거다. 이유는 이렇게 됩니다. 1. ESA와 EPZB 사이에서 시그마 결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그래프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요 ES, 여기에는 ES끼리 시그마 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죠. ES끼리 시그마 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EPZ와 EPZ끼리도 시그마 결합을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다시 이제 질소로 돌아갑시다. 그냥.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얘끼리 시그마 결합인데 놀랍게도 얘하고 얘끼리 시그마 결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자, 그 효과가 세냐 약하냐는 나중 문제고 가능하다고 하겠죠. 그래서 아주
크게 나타나느냐 작게 나타나느냐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가능하다 그 가능성만 살펴볼 텐데 뭐냐면 이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엔타이 본딩. 자, 딱 보니 뭐겠어요? 얘는 s 오비탈인 거죠. 그러니까 A 원자의 s 오비탈. 뭐 ES라고 해도 되고요. 알겠죠? 그다음 얘는 뭐겠어요? 지축 방향으로 그려져 있으니까 EPZ 오비탈, B 원자의 EPZ 오비탈이라고 하죠. 알겠죠? 그래서 요 중심에 A 원자 있고 여기 B 원자 있는 거지. 알겠죠? 여기 A 원자 있고 여기 B 원자 있다고. 그러니까 A 원자에도 S 오비탈, P 오비탈 있고 B 원자에도 S 오비탈, P 오비탈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본딩도 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위아래 왁구는 같아요, 그죠? 왁구 같아. 자, 그럼 여기에서 본딩과 엔타이 본딩이 이제 우에 나타나느냐? 자, 우선 S 오비탈은 전체 함수값의 표면의 부호가 다 똑같죠. 그래서 그걸 그냥 플러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플러스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근데 P 오비탈은 한쪽이 플러스고 반대쪽이 마이너스죠. 그래서 그걸 한쪽이 플러스 반대쪽이 마이너스. 그럼 이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시다시피 빨간 플러스 함수값하고 파란 마이너스 값이 만나니까 여기서는 함수값의 부호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는 상쇄간섭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부호에 플러스 부호가 만나니까 여기서는 보강간섭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쪽 플러스인 영역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 마이너스 영역 쪽에서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함수값의 변형이 옵니다. 반면에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요 마이너스인 영역 쪽은 큰 변화가 없는데 플러스인 영역에서 요런 식으로 함수의 변형이 생깁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여기서는 짜잔 함수값이 0이 되는 조건인 노드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ES 오비탈과 EP 오비탈 사이에도 저렇게 분자궤도 함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서 여기에 눈을 들이대고 이 획간축에 눈을 들이댔을 때 얘를 돌려요. 얘를 돌리면 보시다시피 이미지가 똑같죠. 이런 상황에서도 획간축에 눈을 대고 돌리면 이미지가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둘을 각각 뭐라고 부를 수 있다? 시그마, 시그마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때 새롭게 노드가 생긴 것에는 백설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효과가 아주 크게 나타나느냐 아주 작게 나타나느냐는 나중 문제고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실제로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이제 지금의 경우는 실제로는 저기에 있는 ESA 그다음에 EPZA 그 다음에 ESB, EPZB가 모두 관여하여 시그마 ES, 시그마 ES 엔타이 본딩, 시그마 EPZ, 시그마 EPZ 엔타이 본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그마 결합만 보면 시그마 결합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요. 근데 시그마 결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ES끼리 독립적으로 시그마 결합을 만들고 EPZ끼리 시그마 결합을 독립적으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요. 하나, 둘,
셈 4개가 동시에 영향을 줘서 4개를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당연히 2개가 독립적으로 만들었다. 2개가 독립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때보다 이 4개가 동시에 영향을 줬다라고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 계산이 쉬워지겠어요? 계산이 복잡해지겠어요? 계산이 상당히 더 복잡해진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들 녀석에서는 계산은 복잡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능성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S와 P 사이에서도 이렇게 분자기도 함수가 나타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결과 시그마 EPZ가 파이 X, 파이 Y 보다 더 불안정해집니다. 바로 여기에 엔타이 본딩 속성이 약간 더해지면서 원래보다 약간 더 불안해진다라고 설명을 보통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놈부터 요놈까지 여기서 전자 배치가 EPZ가 조금 더 불리하다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유가 왜 얘보다 얘가 더 불리하냐라고 묻는다면 요걸로 답을 쓰시면 돼요. 바로 A 원자의 ES와 EPZ 오비탈 사이에 시그마 결합이 나타나서라고 답을 쓰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이상은 더 이상 쓸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고려한 계산 결과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만 답을 쓰시면 완벽해요. 그리고 저렇게 쓰라고 되어 있는 일반학책 레퍼런스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학책들이 저런 식의 설명이 더 이상은 안 나와요. 사실은 요것도 설명 안 해줘요. 이렇게 된다라는 것도 설명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 말만 나오기 때문에 뭐 생뚱맞게 뭐 저게 가능하다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요런 정도의 설명도 없기 때문에 저렇게만 쓰시면 뭐 답을 맞추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게 요 분자기도함수에서 기억할 마지막 사실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강조한다는 얘기는 이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뒤집힐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뒤집히느냐? 부터 좀 쉬었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하자. 된다. 또 질문. 이유를 설명할 때 네.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거를 가지고 저 사실 기반으로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저 결과 나온다는 네. 그런 네. 거죠. 네. 그러면 제가 그 계산을 하지 않고서는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맞습니다. 네, 아무도 몰라요. 네. 계산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걸 계산해보는 사람들은 전 인류의 몇 %밖에 없기 때문에 모두 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계산의 결과예요. 근데 오히려 그 다음 이게 뒤집힌다고 했죠. 뒤집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다 뒤집히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또 들으면 조금 더 이게 설명이 조금 더 머리에 더 많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부터 조금 더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다. 좋아.